안녕하세요. 코빗 인사이트의 최윤영입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미국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를 했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도 본인의 X 계정에 선거운동 첫날 105일이 남았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를 하면서 과연 민주당에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한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민주당 내 대선 후보로 유력한 카말라 해리스와 그 외 후보들 그리고 미국 대선 관련된 이슈가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월 말에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식 저하가 문제가 됐고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은 저희 모두 알고 있지만 사실 친화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CBDC를 지지하는 자넷 옐런이나 SEC의 게리 갠슬러를 임명한 것은 결국 바이든 행정부였고 4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가상자산 정책을 좀 손을 놓고 있었다면 그와 반면 다른 나라나 어떤 주요 국가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들을 차곡차곡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규제적인 불확실성도 높아졌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은 친화적이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초에는 미국 상원에서 SEC의 회계 정책이죠. SAB 121이라는 정책을 폐지하는 데에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포함이 돼서 일각에서는 생각보다 민주당에서 이 법안 폐지에 대해서 찬성한 수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SAB 121이라는 정책은 실제로 은행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데 굉장히 어렵게 만든 정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정책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밝혔고 결과적으로는 이 상원의원의 반대표가 이런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됐고 SAB 121에 대해서 폐지에 찬성을 던졌다는 것은 사실 상징적인 의미지 어떤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가상자산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했고 실제로 강령 초안을 발표를 했는데 민주당의 불법적이고 비미국적인 가상자산 단속을 종식시키고 CBDC 발행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초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상황적인 모습을 봤을 때 민주당에서는 결국 가상자산에 대해서 어떤 변화된 입장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야 할 것 같고 대선 공약이라든가 아니면 강령에 대해서는 결국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폴리마켓을 확인해 보면 실제로 카말라 해리스가 약 92%의 확률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낸시 메이스라는 공화당 하원의원도 자신의 X 계정에 수정헌법 제25조에 대한 결의안을 발표하겠다라는 글을 게시를 했는데요. 이 수정헌법 제25조라는 것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인지능력 저하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럴 경우에 부통령의 동의라던가 내각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는 대통령이 권한 대행을 맡도록 하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퇴진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니까 실제로 카말라 해리스에 대한 인지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는 지금 현재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는 미셸 오바마로 폴리마켓에서는 후보가 될 확률을 4% 정도로만 예상을 하고 있고 게빈 뉴섬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각각 1% 미만과 2%의 확률로 그 뒤를 뒤쫓고 있습니다. 물론 폴리마켓의 수치가 매일 가변적이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게 꼭 92%다, 86%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시장에서 카말라 해리스를 대선 후보가 될 확률로 가장 높게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리스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릴 때 이분이 정책이라던가 규제 제한을 하거나 어떤 발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해리스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리스의 과거 행적을 기준으로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해리스의 캐치프레이즈인 과거의 제약이나 경험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을 추구하자는 의미 그렇게 짐작을 해본다면
그러면 만약에 가상자산이 과거의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기회를 탐색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중에 하나다라고 예측을 해봤을 때 해리스는 그래도 바이든보다는 조금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인물이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건 짐작인 거지 조금 더 예측을 해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020년 디크립트라는 곳에서는 바이든 해리스 캠페인이 가상자산 친화적인 인물 라이언 몬토야를 고용했다는 기사를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라이언 몬토야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캘리포니아 NBA의 CTO였고 세크라멘토 킹스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NBA 역사상 최초로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18년부터 가상자산 채굴을 시작하기도 했고 또 선수들의 유니폼을 이더리움 상에서 경매에 붙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통해서 라이언 몬토야를 가상자산 친화적인 인물로 꼽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선거 캠페인 팀에서 이 사람이 활동을 했을 때 과연 가상자산 친화적인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지만 캠페인에서 이 사람이 한 일은 가상자산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거고 민주당과 오랫동안 봉사한 경력에 근거해서 라이언 몬토야를 임용을 한 거기 때문에 해리스가 가상자산 친화적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리스가 가상자산 친화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데 대한 근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해리스 부통령이 가상자산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것은 실제로 해리스와 빅테크와의 관계성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0년에 해리스는 빅테크 쪽 인물들 또는 기업들의 지원을 받아서 캘리포니아에서 법률 자문도 했었고 또 이어서 상원 의원으로도 이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를 지원을 했던 인물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애플의 디자인 전문가였던 조니 아이브 그리고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COO 최고 운영 책임자 그리고 마크 베니오프 세일즈포스 CEO 등이 후원자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해리스는 실리콘밸리와 어떤 좋은 관계를 쌓아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뉴욕타임즈에서 실제로 해리스와 빅테크 기업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기사를 게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리스가 캘리포니아 주지사에서 승리한 후에 주요 테크 기업의 문제를 거의 제기하지 않았다고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소비자 단체에서 이런 소비자들이 추적을 원하지 않으면 기업에서 온라인 활동 모니터링을 중단하도록 법안을 지지하게 로비 활동을 벌였지만 여기에 대해서 해리스는 후원하거나 지지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조금 덜 엄격하지만 이런 빅테크 기업에 조금은 유리한 법이 제정이 됐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해리스가 이런 자신을 지원해준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임명 후에도 조금은 우호적인 관계를 쌓았다는 것을 저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뉴욕타임즈에서 다룬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 이슈는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테크 기업이라던가 웹2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은 우호적인 정책을 책정을 했다는 것은 가상자산과 이념적으로 동조하기는 어렵다라고 저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상자산이 이런 테크 산업의 중요한 분야고 후발주자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실리콘밸리와의 어떤 관계가 가상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해리스가 적어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기부자들, 그녀를 이렇게 지원했던 관계자들, 지원해줬던 기업이나 핵심 인물들에게 적어도 충실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가상자산과 실리콘밸리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해리스가 지금 어떤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민주당이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공약을 책정할 수밖에 없고 친화적인 입장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해리스가 만약에 대통령에 출마하게 되고 가상자산 업계에서 여기저기 기부를 받는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본다면 장기적으로 바이든이 했던 것처럼 SEC나 주요 직책에 사람들을 임명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고 선거에서 승리한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덜 적대적인 행정부를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 있는 근거나 자료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해리스라던가 아니면 다른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택이 됐을 때 궁극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내세우느냐를 앞으로는 모니터링하는 게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상자산에 관련해서는 개빈 뉴섬입니다. 개빈 뉴섬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는데 뉴욕의 어떤 비트 라이선스 같은 제도를 제정을 해서 블록체인을 들여오거나 블록체인 혁신에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표방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개빈 뉴섬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가상자산 업계에는 가장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가 누구로 지명이 되든지 간에 앞으로의 가상자산 정책이나 접근 방식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 관련해서 전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오늘 인사이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